반갑습니다. 임성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셀 프로그램의 두 번째 단계인 소장과 대장의 역할, 그리고 왜 소장과 대장이 건강해야 우리 세포가 건강한지에 대한 설명 드릴 거고요. 자, 먼저 세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체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장기가 바로 장입니다. 장. 자,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와 수분이 간으로 이동하죠. 간에서 그리고 몸 전체의 혈액을 통해서 세포로 공급됩니다. 그래서 장과 간, 혈액의 독소와 노폐물의 제거가 세포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하실 영상은 우리 소장과 대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한 영상 시청하시고요.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에서 항문까지의 총 길이 9m 중 7m를 차지하는 가장 긴 소화기관 소장. 그 긴 소장 안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복부 전반에 걸쳐 위치하는 소장은 위를 통과한 음식물을 받아들여 이를 분해해 흡수한 후 그 찌꺼기를 대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신체 기관 중 뇌의 신호를 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장인데요. 척추와 말초신경계보다 더 많은 세포를 갖고 있는 대장은 제2의 뇌라 불리며 독자적으로 소화 메커니즘을 제어합니다. 따라서 대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 건강의 3대 원칙 중 하나인 배설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배설은 찌꺼기 배출의 의미를 넘어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영상 잘 시청하셨죠? 자, 소장에서는 영양분이 흡수가 되고요. 대장에서는 전해질, 미네랄과 수분이 흡수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장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게 식이섬유 섭취의 중요성입니다. 5대 영양소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5대 영양소 못지않은 또 중요한 영양소가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영상 보시고요. 왜 식이섬유 섭취가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이섬유가 적은 고지방, 고단백의 식사를 하게 되면 이들의 소화와 흡수를 돕는 담즙산의 분비가 증가한다. 담즙산의 양이 많아지면 대장 내 세균들이 이를 분해하는데 이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식이섬유 덩어리는 대장 내 담즙산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설한다. 그러면 우리 몸은 부족해진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 그 원료인 콜레스테롤을 소비하게 되고 그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것이다. 한 연구에선 대장암 환자들의 식이섬유 섭취량을 2배로 늘리고 그 변화를 살펴봤다. 그 결과 대장암 발병률이 무려 40%나 낮아졌다. 식이섬유 덩어리는 장의 운동성을 높여 변의 대장 통과 시간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장내에 떠다니는 각종 독성 물질에 달라붙어 몸 밖으로 함께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이섬유 섭취가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식이섬유를 어떻게 섭취하셔야 되는지 식이섬유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한 영상 보시고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이섬유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통곡물과 견과류에는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다. 변을 크고 부드럽게 만들어 빠르게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과일과 채소, 해조류에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위장에서 음식물을 천천히 소화시켜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지연시킨다. 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식이섬유에는 불용성과 수용성 두 가지 종류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한국인들이 얼만큼 식이섬유가 부족한지에 대한 영상 잠깐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한국인의 하루 식이섬유 권장량은 25g 안팎. 그런데 우리가 주로 먹는 이 흰쌀밥 한 공기에는 식이섬유가 1.2g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시금치 한 접시에는 1.8g 정도가 들었는데요. 때문에 이렇게 반찬 서너 가지를 두고 한 끼 식사를 한다고 해도 섭취할 수 있는 식이섬유의 양은 겨우 4g 정도입니다. 식이섬유의 하루 권장량을 사과로 채우려면 8개, 콩나물은 9접시, 흰쌀밥은 무려 21그릇을 먹어야 하는데요. 그만큼 음식을 신경 써서 먹지 않으면 식이섬유를 권장량만큼 섭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국영양학회에서는 하루에 20에서 25g 정도의 식이섬유 섭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턱없이 부족한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계시고요. 그 영상 잘 보셨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신요 히람이라는 일본분입니다. 병에 안 걸리고 사는 법이란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세계적인 위와 장에 관련된 권위자입니다. 자, 이분이 내시경하는 장면을 촬영한 게 있는데 그걸 잠깐 보시고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45歳の女性ですけども、この人も腸の中を見ますとたくさんこの残便というか便が残ってますですよね。こういう人っていうのはやはりさっきもありましたように乳がんなんかになりやすい、乳がんとか子宮がんなんかになりやすい人です。この人は毎日一握りのチーズを食べて、で水、穀物、野菜、海藻類などが非常に少ない食生活をしていたんですね。だからこれで小さい時からこういう便秘すると人はっていうのは、大腸ポリプだとか大腸がんの他にいろんながんになりやすくなりますので、皆さんも気をつけないといけない。 영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45세 여성인데 장속을 보면 잔변, 변이 많이 남아있죠. 이런 경우에는 유방암이나 자궁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이런 분들은 물이나 곡물, 야채, 해조류를 거의 먹지 않는 식생활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변비 증상을 호소했고요. 이런 경우에는 대장 폴립, 대장암 등 이런저런 암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체인에서 지급하고 있는 제품 울트라 리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제품은요, 특화된 제조 배합과 복합 발효 과학이 만들어낸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 첫 번째가요, 모든 원료를 효소 발효화하여 흡수율을 극대화시킨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효소화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 한자로 효소에서 효자는 삭힌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삭힌다는 의미는 뭐냐면 분자 구조를 아주 작게 미세하게 쪼개놓는다는 의미죠. 자, 예를 들어 보면 통나무에다가 바로 불을 붙이면 불이 잘 붙습니까? 잘 붙지 않죠. 하지만 대패로 이 통나무를 쭉 밀어내면 톱밥이 생깁니다. 이 톱밥은 불이 잘 붙죠. 자, 그리고 이 톱밥을 가지고 종이나 티슈를 만듭니다. 자, 종이나 티슈는 어떻습니까? 불이 훨씬 더 쉽게 잘 붙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짧게 잘라내는 과정을 열 효율을 높인다고 표현을 합니다. 열 효율을 높인다는 의미는 우리가 같은 음식을 섭취했어도 우리 몸에 들어가서 쓰이는 열 효율, 에너지를 높여서 극대화시킨다는 의미죠. 그게 바로 발효, 효소 처리했다는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국내 최대 고상 발효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30여 년의 발효 기술이 농축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고상 발효가 어떤 의미냐? 자, 좀 생소한 단어이실 텐데요. 자, 일반적으로 고상이라는 의미는요, 수분이 적은 고체 상태의 유기물질을 의미합니다. 자, 이 고체상의 유기물질들을 활용해서 미생물을 배양하는 공법,
이게 바로 고상 발효 공법이고요. 말하자면 콩류, 곡류, 나무 뿌리, 자, 이런 걸 가지고 발효 효소 처리하는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고상 발효 시스템을 통해서 자, 결국은 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원료들을 자, 세포의 건강과 직결되는 장과 간의 해독과 회복을 돕는데 특화된 공법으로 제조한 최고의 공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효소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는 생명의 불꽃이고요. 화학 반응의 촉매제입니다. 효소는 크게 6가지 작용을 합니다. 항염, 항균 작용, 소화, 흡수 작용, 분해, 배출 작용, 세포, 재생, 부활 작용, 해독, 살균 작용, 마지막으로 중요한 혈액 정화 작용이 있습니다. 자, 혈액 정화 작용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우리의 혈액이 맑아야 합니다. 혈액이 맑아야 각 세포로 전달되는 수분과 영양소와 산소가 원활히 공급되겠죠. 그래서 혈액은 깨끗하고 맑아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식혜 좋아하시죠? 자, 밥을 막 끓입니다. 그 중간에 촉매제인 엽기름을 넣죠. 그리고 나서 계속 끓여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게 그냥 밥 상태가 아닌 식혜. 자, 일반적인 그냥 밥은 씹어서 입의 소화 효소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식혜에 들어있는 밥알은 이미 분자 구조를 쪼개서 소화 과정을 끝내는 겁니다. 이게 효소 처리, 발효라고 예를 들어 좀 설명드려보고요. 지난 콜라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콜라겐도 역시 우리가 갖고 태어난 콜라겐을 써버리면 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섭취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체는 나이가 들수록 몸 안에 있는 잠재된 효소들, 효소 보유량이 계속 감소합니다. 그래서 60대가 되면 갖고 있는 효소 보유량의 20%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품, 외부로부터 반드시 양질의 효소를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울트라리버의 제품 경쟁력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인의 체질과 식생활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 배합의 노하우와 복합 발효 과학의 만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제조 배합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원료와 어떤 원료가 만나서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배합, 이 조합이야말로 식품의 가장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죠. 같은 식재료로 요리를 해도 어느 분이 하면 요리가 맛있고요. 어느 분이 하면 맛이 덜한 이유는 바로 이 각 재료들을 어떤 조리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양을 넣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겠죠. 그래서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인체에 오랫동안 축적된 노폐물 배출과 독소를 해독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인체의 식물의 뿌리와 같은 장, 그리고 간, 질병의 예방과 개선을 위해 연구 개발된 아주 특화된 제품이 바로 울트라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아까 식이섬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영상 보셨는데 그 중에 아까 식이섬유는 2가지가 있다고 설명 들으셨을 겁니다. 불용성과 수용성. 자, 이 불용성과 수용성이 같이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울트라리버는요, 불용성 85에서 90%, 수용성 15%에서 10%, 환상의 최적의 제조 배합 비율로 구성되어 있고요. 불용성은 물에 녹지 않고 수용성은 물에 녹는 식이섬유입니다. 자, 이상적인 배합 기술로 제조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제품에 특이점이 있다면 특허받은 물질 식물 유산균입니다.
내산성과 내열성이 우수하고요. 또 하나 특허받은 물질 자일로 올리고당이 첨가되어서 장내 유익한 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조절해 줍니다. 자, 전문 용어로 디스바이오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유해균과 유익균의 밸런스.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15%였을 때 가장 이상적인 장내 균의 배율이라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불용성과 수용성도 이렇게 이상적인 제조배합되어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간세포의 재생을 돕기 위한 원료들을 추가했고요. 또 간의 해독, 또 간을 보호하는 기능을 원활히 유지시켜 주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비타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서 에너지 생성, 전해질의 균형,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울트라리버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은요, 세포의 건강 회복, 유지를 돕는 복합 다기능 해독 제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울트라리버에서 잔 건강을 도와주는 원료들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원료들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식물 유산균이라는 원료입니다. 특허 물질이고요. 장까지 도달하기까지 내산성과 내열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자, 내산성이란 뭐냐면 실험을 통해서 pH 농도 2.0, 강력한 강산성이죠. 대개의 경우 유산균은 사면하지만 저희 울트라리버에 함유되어 있는 식물 유산균은요, 높은 내산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열성입니다. 실험에서 일반 유산균은 열에 약해 대부분 사멸하지만 울트라리버의 식물성 유산균은 매우 높은 생존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에 가서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내산성과 내열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까지 도달해서 식이섬유가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이상적인 유익균 85%, 유해균 15%의 밸런스를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고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 식물 유산균이요, 암모니아 성분을 분해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에 악취를 제거해주는 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실험들을 한림대 천연의학 연구 자료에 의하면 혈당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서 혈당 제어에 효과가 있다는 입증이 됐고요. 식물 유산균은 혈당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또 연구 자료에 의하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 통과 시간을 측정해 봤더니 장 활동을 활발하게 해줌으로써 변비, 또 배변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연구 자료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식물성 유산균 설명드렸고요. 차전차피입니다. 두 번째 설명드릴 원료는 차전차피. 80%가 식이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비 해소, 장내 환경 개선,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주고요. 역시 차전차피는 식약처에서도 기능성 원료로 인증받은 제품이고요. 비만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강입니다. 미강 역시 불용성 식이섬유이기도 하고요. 장내 독소와 노폐물 배출,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줍니다. 변비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자, 리놀렌산이 풍부합니다. 미강에는. 그래서 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은 종국균입니다. 황국균이라고도 하고요. 메주를 발효시킬 때 그 촉매 역할을 하는 균이기도 합니다. 지방과 탄수화물, 분해력이 뛰어나고 영양소를 인체 곳곳에 빠르게 전달하는 또 그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종국균입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원료는 곡물 발효효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다수의 장에 관련된 질환이 있는 분들이 물과 곡류 섭취가 매우 부족하다라는 아까 영상
보셨고요. 어떤 곡물들을 발효시켰냐면요. 현미입니다. 현미. 자, 불용성 식이섬유의 대표적인 원료이기도 하고요.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자, 이 현미에는 피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역시 혈관 건강에 매우 도움을 주는 원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곡물은 율무입니다. 율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부 미용에 도움을 주고요. 또 몸이 자주 붓는 분들 부종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율무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이 풍부하게 되면 몸에 축적되어 있는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당연히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겠죠. 보리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쌀의 10배 이상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데 매우 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보리입니다. 자, 곡물 발효요소 설명드렸고요. 이번에 설명드릴 원료는 알로에입니다. 알로에. 알로에 모르시는 분들 없죠? 저희 장모님은 알로에가 만병통치약으로 알고 계십니다. 배 아플 때도, 상처 났을 때도, 하여튼 알로에면 다 해결되는지 아시고 있고, 아마 알로에 좋은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 알로에는 숙변 제거에 도움을 주고요. 해독작용, 세포 재생작용, 또 위 점막을 보호해주고 피부 미용에 매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알로에입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울트라리버 제품을 설명드릴 때 이 원료는 없던 원료입니다. 식물 유산균과 함께 이번에 제품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추가된 원료이기도 하고요. 자일로 올리고당입니다. 이 원료 역시 특허받은 물질이고요. 위와 소장에서 분해되지 않습니다. 난소화성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대장 내 세균에서 분해되는 올리고당이 장내 유익균 증식 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해균을 억제시키고 유익균을 활성화시키죠. 그래서 배변 활동에 원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요. 저칼로리 다이어트에 매우 유용한 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인 김, 미역, 다시마, 톳 역시 발효시켜서, 자, 수용성 식이섬유의 특징은 혈중에 있는 당들을 서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액을 맑게 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장에 관련된 원료들을 좀 설명드려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에 관련된 내용 좀 말씀드렸고요. 또 장에 유익한 울트라리버의 원료들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간의 역할과 또 울트라리버의 간에 도움을 주는 원료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이 우리 인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영상 시청하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가장 큰 장기, 바로 간입니다. 무게 약 1.2kg의 간은 커다란 생김새만큼이나 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인체의 화학공장이라 불리며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기능과 함께 여러 조직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만드는 등 간이 하는 일만 무려 500가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간은 혈관이 매우 발달되어서 짙은 적발색을 띱니다. 이러한 간 속으로 들어가는 혈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간문맥과 간동맥입니다. 간문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선 풍부한 영양분이 포함된 혈액이 들어가고, 간동맥을 통해서는 산소가 포함된 혈액이 공급됩니다. 자, 영상 잘 보셨죠? 간이 하는 역할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셨고요. 자, 이번에 울트라리버에서 간에 유용한 원료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동안 원료에 댕댕이 추출물이 있었는데 이게 빠지고 헛개나무 열매 분말이 들어왔습니다. 자, 헛개나무 하면
많이들 뭐 숙취 음료로 애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헛개나무 의미를 찾아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술을 헛것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알코올 분해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요. 숙취 해소 및 과모로 인한 간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엉겅퀴입니다. 엉겅퀴는 실리만이라는 성분을 통해서요, 간세포 재생에 도움을 주고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체내에 흡수된 알코올을 분해하고 또 지방간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게 또 엉겅퀴 원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울금입니다. 울금. 자, 콩나물에 많이 들어있는 게 아세트알데히드. 그래서 해장국으로 많이 선호하는 게 바로 콩나물국인데요. 그것처럼 울금에는 아세트알데히드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숙취 해소와 간 해독에 도움을 주고요. 소화 촉진, 자양강장,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또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그런 원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간에 조금 특화돼서 도움을 주는 원료들 설명드렸고요. 자, 몇 가지 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초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함초는 바닷가에 염전이 있는 근처에서 자라는 식물인데요.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 체내에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녹차입니다. 녹차는 타임즈에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에 하나죠. 카테킨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 중에 카테킨이라는 성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빠른 체내 흡수로 산성 체질을 알칼리 체질로 개선시켜 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게 역시 녹차라는 원료고요. 그 다음 삼백초입니다. 자, 삼백초에는 양파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죠.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또 역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해독작용과 이뇨작용을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삼백초 원료이고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타민 미네랄 믹스라는 또 원료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 특히 비타민 A, D, 비타민 B군. 자,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다이어트를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체지방을 분해시켜 주거나 또 지방을 체외로 배출시켜 주는 역할을 비타민 B군이 해주는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 믹스까지 포함해서 간에 유용한 원료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품 구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울트라 리버는 전체 함량이 480ml고요. 5g당 한 포씩 9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영양학회에서 하루 식이섬유 권장량을 20에서 25g을 드셔야 된다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아침, 점심, 저녁, 자, 하루에 두세 포 정도 섭취해 주시면 좋고요. 섭취하시는 방법은 식이섬유는 특성상 식전에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식후에 섭취하실 때는 완전히 소화가 된 한두 시간 이후에 섭취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자, 식전에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어있을 때, 그래, 식전에 적어도 10분, 15분 전에 먼저 울트라 리버를 드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섭취 시에 반드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변비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온에스와 함께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주시고 울트라 리버를 드시면 훨씬 더 제품 만족도가 높아지실 것 같고요. 지금까지 간의 역할, 또 울트라 리버가 어떤 원료들을 통해서 어떤 공법으로 장과 간에 유용한 제품인지 좀 자세한 설명 드려봤습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